오미정은 서울 강남의 한 주택 앞에 섰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끈을 고쳐 쥐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권호, 73세 사업가였습니다. 국내 중견 물류회사를 일궈낸 인물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권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셨어요, 오 요양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권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여성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지연, 권호의 재혼 아내였습니다. 20살 연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요양사님. 저는 박지연이에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첫날의 긴장감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미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침대 위엔 백발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윤말자 6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미정을 보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가 누구니?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다가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미정이에요, 어르신. 이제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말자는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가야. 첫날은 평온했습니다. 말자는 종종 아가, 밥 먹었니? 라며 미정을 친엄마처럼 챙겼습니다. 권호도 저녁마다 방에 들러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연 역시 친절하게 차를 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밤이 되자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미정은 말자를 재우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낮엔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층 복도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째 밤 미정은 말자에게 물을 떠주려다 컵에서 은은한 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방된 약이 아닌 다른 약 냄새였습니다. 미정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어르신께 다른 약도 드리고 계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병원에서 받은 약만 드리고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정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흘째 밤 미정은 말자의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권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왜 이런 중요한 서류가 침대 옆 서랍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금고나 서재에 보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말자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갑자기 미정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미정은 놀라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야 한다. 저 여자가 우리 권호 잡아먹어. 미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말자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너 조심해. 저 여자 위험해. 미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자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말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밤새 말자가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지연이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오 요양사님 앉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밤마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원에서도 증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요양사님, 어머니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 있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병일지는 당연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지연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간단하게만 메모하고 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미정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 요양사님, 우리 서로 잘 지내봐요. 어머님은 제가 오래 모셔온 분이잖아요. 약도 제가 챙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기록하거나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잘 지내면 되잖아요. 미정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들어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뇌물이었습니다. 지연은 미정에게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냥 제 일만 하면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미정은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순간 차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뜻이었는데. 지연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참, 어머님 약은 제가 직접 챙길 테니까 요양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정은 직감했습니다. 지연은 권호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그 과정에서 방해물이었습니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은 말자에게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먼저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오 요양사님. 미정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말자에게 약을 먹이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말자는 순순히 약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말자가 마신 물컵을 치우려다 멈칫했습니다. 컵 바닥에 하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분명 뭔가 녹지 않은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화장실로 가서 물을 받아 침전물을 살펴봤습니다.
약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미정은 약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각종 약을 다뤄왔습니다. 이건 신경안정제 같은데, 아니, 이건 용량이 너무 많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말자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악화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미정의 마음속 경계심이 폭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말자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권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컵에 남은 침전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말자가 갑자기 미정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말자는 눈을 뜨고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말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얘야.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모님을 믿지 마, 저 여자가 널 해친다. 미정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저 여자가 나를 권호를. 말자의 말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말자를 안심시키며 다시 눕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말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지연의 움직임, 권호의 행동, 모든 것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연이 외출했습니다. 백화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권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자가 낮잠을 자는 사이 미정은 조심스럽게 2층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말자의 방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지등기 부등본 외에도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권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인출 날짜와 말자의 상태가 악화된 시기가 겹쳤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연과 권호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순간 아래층에서 권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말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간병일지였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방에 보관해둔 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책상 서랍 맨 위에 놓아뒀는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일지를 펼쳤습니다. 몇 페이지가 구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봤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미정은 일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말자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권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권호는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미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권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오 요양사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권호는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권호는 한참 어머니를 바라보다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권호의 뒷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권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미정은 우연히 권호의 서재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권호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살피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권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질환 진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료 날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날짜 위에 새로운 날짜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권호의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남편의 병원 기록까지 손을 대는 걸까요? 오후 3시쯤 미정은 말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금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름 오미정. 미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 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1979년. 미정의 생년월일과 똑같았습니다. 부 이권호.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몸 이상. 미정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권호의 딸이라는 말입니까?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란 말입니까?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저는 이 집 주인의 딸이라고?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미정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미정을 꿰뚫었습니다. 미정은 출생신고서를 움켜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출생신고서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사모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서류 제자리에 놓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생년월일, 그리고 이권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연은 금고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오 요양사님. 아니, 이미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미정입니다. 이건 잘못된 서류일 거예요.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잘못된 서류? 천만에요. 그거 정식 출생신고서예요. 45년 전에 작성된 거죠.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 미정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요. 당신 이권호 사장님이 버린 딸이에요. 미정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45년 전 권호 사장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일부 잃었죠. 그 시기에 잠깐 관계를 맺었던 여자가 있었대요. 바로 당신 어머니. 미정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병원 앞에 버렸어요. 출생신고만 해놓고 사라졌죠. 당신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누군지는 평생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니요. 그럼 왜 저를 이 집에? 미정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왜냐고요? 지연의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있어야만 유언장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권호 사장님은 석 달 전에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죠. 그 후로 유언장을 바꾸려고 했어요. 재산을 어머니한테 다 물려주고 혹시 모를 숨겨진 자식이 나타나면 그 아이에게도 일부를 주겠다고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권호 사장님의 비서가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을 찾아냈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당신을 고용한 거예요. 지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권호 사장님은 유언장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딸이 이미 집안일을 돕고 있으니 급하게 유언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사장님 약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고요. 미정은 몸서리쳤습니다.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약을. 맞아요. 심장약을 살짝 줄이고 신경안정제를 조금 늘렸죠. 의사도 모르게요. 병원 기록도 제가 손을 봤고요. 덕분에 사장님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유언장 생각도 잊어버리시고요. 지연은 돌아서서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야 해요.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어머니나 돌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재산은 제 거예요. 미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약 좀 드실래요?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지연의 말투는 섬뜩했습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마실 겁니다. 미정은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자신까지 제거하려는 걸까요? 미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아.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말자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말자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아, 너아가 나 알아.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 말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권호 딸이라는 거 진작 알았다. 미정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자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말자는 미정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치매인 척했다. 너를 지키려고, 그리고 저 여자의 민낯을 보려고. 미정은 말자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 지연의 음모, 그리고 말자의 희생까지. 미정은 말자를 일으켜 침대에 앉혔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머니.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권호를 지켜야 한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해. 말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연의 범죄를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정은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병원 기록 조작, 유언장 변경 방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말자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권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빠 보였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달려가 권호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미정은 권호를 흔들었습니다. 말자는 전화기를 들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지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달려와 권호를 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지연의 눈빛에서 당황함이 아닌 계산하는 빛을 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권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정과 말자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처방받으신 적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약은 처방받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상하네요. 이 정도 수치면 상당량을 복용한 겁니다. 가족 중에 신경안정제 복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약을 잘못 드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미정은 지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미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정 씨, 어제 이권호 사장님께 약을 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직접 드렸어요. 미정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약 봉투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오미정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정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약국 조제 기록에 오미정 씨 이름으로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경악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약을 처방받았던 것입니다. 지연이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사실 이 사람에게 의심되는 점이 또 있어요. 지연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금고를 뒤진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분명 뭔가 훔치려 했을 겁니다. 경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고를 뒤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훔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절뚝이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권호 죽이려 했어. 말자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집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 요양사는 우리 딸이다. 우리 권호 딸이야.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이제 다 말해야 해. 저 여자가 뭘 했는지 다 말해야 한다. 경찰은 말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경찰관님, 어머님은 치매 환자세요. 하지만 말자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했는지 다 봤어. 경찰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옆에 앉아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권호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우리 권호를 돌봐줬습니다. 착한 아가씨였어요. 말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권호는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퇴원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그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권호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자는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그 아가씨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겁이 났나 봐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병원 앞에 아기를 두고 사라졌어요. 출생신고만 해놓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가 지금의 오미정 씨란 말씀입니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뒤였어요. 권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권호는 여전히 기억을 못했어요. 말해봤자 혼란만 줄 것 같았어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권호는 사업에 성공했고 나이 들어서 박지연 씨를 만나 재혼했죠. 나는 그냥 비밀로 묻으려 했어요. 말자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권호가 쓰러졌어요. 심장 질환이었죠. 의사는 시한부라고 했어요. 권호는 유언장을 고치려 했어요. 비서를 시켜 혹시 모를 자식을 찾으라고 했죠.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자는 계속했습니다. 비서가 탐정을 고용해서 미정이를 찾아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권호는 미정이를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지연 씨가 먼저 미정이를 고용했습니다. 경찰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이상했어요. 왜 지연 씨가 갑자기 요양보호사를 구한다고 했을까? 나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말자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집에 오던 날 나는 알아봤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아기가 자라서 온 거라는 걸요.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연 씨가 미정이를 해칠까 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치매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를 속이려고요. 그리고 지연 씨가 뭘 하는지 지켜봤어요. 경찰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말자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권우한테 약을 잘못 먹이고 있었어요. 심장약을 줄이고 신경안정제를 늘렸어요. 권우는 점점 무기력해졌죠. 병원 기록도 지연 씨가 손을 봤어요. 의사 몰래 진료 날짜를 바꾸고 처방전을 조작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냥 치매 환자의 망상일 뿐이에요. 말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다 녹음했어요. 경찰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가 조절할 거예요. 병원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화였습니다. 권우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럼 재산은 다 제 거예요. 미정이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은 녹음기를 멈추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어요. 나는 20해 동안 저 남자를 섬겼다고요. 지연은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없었으면 다 내 거였어. 경찰은 지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말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후 미정과 말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미정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말자는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고생한 건 다 내 탓이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말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아, 나는 내가 우리 권호 딸이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더 보호하고 싶었어. 저 여자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미정은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말자는 미정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된 거야.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기록 조작, 약물 투여 흔적, 모든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미정과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호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어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권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권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요양사님. 권호는 미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은 다가가 앉았습니다. 권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것도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권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기억을 잃어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몰랐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권호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아버지. 미정은 권호에게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을 막아야 해요. 더 이상 아버지를 해치게 둘 수 없어요. 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경찰한테 협조하겠습니다. 병원 기록도 다시 조사하라고 하겠어요. 미정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2층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지연은 미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잘 있었니? 경찰서는 어땠어?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알아? 나 곧 감옥 갈 거야. 웃기지? 20해를 고생했는데 결국 감옥이라니. 지연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누가 날 용서해? 너희 아버지? 아니면 저 늙은이? 지연은 2층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평생 남 밑에서 살았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 내 자리를 빼앗아?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나타나기만 했어도 다 달라졌어. 권호는 널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 유언장도 바꾸려 했고 재산도 나눠주려 했어. 지연은 술을 또 마셨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 남자 옆에 있었어. 늙은 시어머니 시중 들고 회사 일 거들고 온갖 걸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딸이 다 가져가. 그럼 나는 뭐야? 미정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하면 안 되죠.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빨리 보내려 한 거지. 어차피 시한부잖아. 몇 달 앞당긴 것뿐이야. 미정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연은 녹음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녹음해? 상관없어. 어차피 난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말자가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말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말자는 거실로 들어와 지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권호는 너한테 재산을 안 주려던 게 아니야. 다만 공평하게 나누려 했던 거지. 너도 받고 미정이도 받고 나도 받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는 20년을 바쳤어요. 미정이는 뭘 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건 잘못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권호였습니다.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권호는 거실로 들어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권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금 내 말 다 들었다.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권호는 지연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한테 약을 잘못 먹였다는 것도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미정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내 재산, 내 인생. 전현이 나타나기만 했어도. 순간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소리를 질렀고 말자는 의자를 붙잡았고 미정은 권호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권호가 미리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박지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상속 사기, 의료 기록 조작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연을 연행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권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미정은 권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말자가 권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권호야,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 권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권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재에서 권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과 말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권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3분의 1을 드립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둘째, 제 딸 오미정에게 3분의 1을 줍니다. 4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준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미정아.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받아야 해. 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회사에 기부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권호는 서명을 했고 미정과 말자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호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중독 증상을 치료하고 심장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권호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말자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치매인 척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지연과의 대결 과정에서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입니다. 미정은 말자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말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고 저녁마다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말자는 미정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안을 물들였습니다. 미정은 말자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눈은 맑았습니다. 미정아. 말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많이 피곤해. 쉬고 싶어.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말자는 미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 지키려고 많이 애썼다. 치매인 척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미정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말자는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 많았어. 그날 밤 말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과 권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자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권호의 회사 직원들과 친지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 말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미정은 3일 동안 영정 옆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말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서랍을 정돈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말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났고 엄마라는 말도 들었으니까. 이제 권호를 부탁해. 내 아버지를 잘 지켜줘. 그리고 너도 행복하렴. 사랑한다, 우리 딸.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말자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집을 제가 지켜낼게요. 권호가 뒤에서 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살았어. 미정은 권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엔 더 이상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미정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마음속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기억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숨결이 되어줄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고 따스하길 언제나 응원합니다.